지난 월요일만 해도 걱정을 가득 안고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은행 SVB의 파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뉴스를 보면 미국 시민들이 은행에 예금된 돈을 찾기 위해 줄을 길게 선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예금 보호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중소은행에서는 뱅크런이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에서 반드시 예금자에게 전액을 보호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액수와 상관없이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SVB 사태로 인한 도미노 뱅크런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따른 악재는 사실상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화요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이건 또 뭐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태는 거의 다 진정되었는데 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SVB 사태 후폭풍으로 주가지수가 폭락을 했다고 하면서 제2의 리먼 사태니 금융시스템의 붕괴라느니 하는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SVB 사태는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을 보장하면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폭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 지수의 1개월 움직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이 지난 화요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SVB 사태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진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다 다시 공포뉴스가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주가 폭락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결국 이런 뉴스들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신문 매체의 내용입니다. 원래 제가 좀 낙관적인 성격이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관적인 기자들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첫째, 여러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금이 안전한 국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 국채 2년물의 한 달간 변화입니다. SVB 사태가 터진 이후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돈이 국채로 몰린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야 하고 달러가 강해져야 합니다. 만약 리먼 사태와 같은 위기가 온다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위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래서 만약 진짜 위기라면 우리나라 회사채의 금리가 급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안전자산 중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회사채, 즉 만기 3년물 무보증사채의 3개월간 금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회사채의 금리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를 SVB 사태가 터진 이후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빨간색은 회사채 금리가 오른 날이고 파란색은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 날입니다.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회사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즉 달러가 강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달러 인덱스 3개월간의 변화입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실지 몰라서 SVB 사태 이후 달러 인덱스의 변화를 표로 만들어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빨간색은 달러 지수가 상승한 날이고 파란색은 달러 지수가 하락한 날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린 이유는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염려하여 국채라는 안전자산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SVB 사태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같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금의 가격이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많이 몰렸고 그래서 금값이 상승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으려면 최고의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하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SV 파산 이후 무려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매체에서는 미 은행 파산 수혜주는 비트코인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갖다 붙인 이유가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빼서 비트코인에 넣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국채로 돈을 넣었다는 전제 하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을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은신처에서 체포되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채 강세, 후세인 생포 불구, 테러리즘 억제 못할 것이란 기대감 반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에는 반대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 통신은 기사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미국 국채 약세, 후세인 생포로 위험자산 투자 매력 확대. 즉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그에 맞는 해석을 갖다 붙였고 그 후에 국채가 약세로 돌아서자 또 그에 맞는 해석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뉴스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전자산에 몰리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자 은행 시스템의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이유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진짜 이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째, 저는 미국 정부에서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전부 보호해준다고 선언한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계속 불거져 왔던 문제이고 새로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재료라는 것입니다. 셋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금리도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값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그리고 지금의 은행 위기가 진정되면 곧 금융정세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아직 풍부한데 뱅크런 때문에 연준이 시중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동성 장세는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건 말건 유동성이 풍부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경기가 좋아서 자산시장이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자산시장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떠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향후 연준이 금리 상승을 멈추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뱅크런 사태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수되지 못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금융장세가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좋은 주식이지만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주식 위주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반도체 같은 주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뱅크런 사태가 걱정이 돼서 매수를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최소한 매도를 할 때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내내 로봇주와 AI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가다 쉬다를 반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로봇주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로메카 같은 주식은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관련주도 아주 큰 상승을 했습니다만 2차전지 관련해서 어제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는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단 이 악재가 코스닥 전체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악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